시청자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일, 벌써 8월이네요. 1시 20분인데 요날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가 공시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빠르게 공시를 해석을 해서 영상을 바로 올려드렸습니다만, 제가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다른 대형 채널에서 무자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못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이틀째 하락 중이고요.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그 매수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리 이게 18주짜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가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줄 때 챙긴다, 제가 차점 같은 부분으로 보내가지고 분할 매도를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을 때 또 산다고 했던 것도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남아 있어서 가능한 거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나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나왔던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로 정리를 해줬던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면서 지금 얘네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또 사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SK 이노베이션 돌려서 올라가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렸던 했던 부분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 번호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나왔던 공시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SK온과 SK 엔무브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뭐냐라고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SK온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28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미국에도 협력사가 많고요,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얘가 몸집이 굉장히 큰데, SK 이노베이션은 모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SK 엔무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이 흐름이 좋은 그런 윤활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요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얘랑 합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 얘가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을 살짝 커버칠 수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봤을 때 SK온으로 합병이 됐다 그러면 SK온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자체에, 얘네 SK온 자체에도 거래처도 많고 협력사도 많기 때문에 원래 미국 쪽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어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랬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합병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 무게가 실렸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나스닥으로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호재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저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저런 식으로 무리하게 뭔가 돈을 갖다 끌어와가지고 합병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나왔던 공시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실적 부진해가지고, 당연하게도 대형주니까 실적 부진이라고 했을 때, 어닝 쇼크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 맞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의 내용들 보도 또 당연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부진이 됐고요. 그리고 공시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들 중에서 계륵 같은 존재였던 애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부었다는 것도 일단 여기서 주가에 지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많다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희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그럼 얘가 다시 안 올라갈까? 죽은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적인 부분을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이렇게 줄였을 때 지금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거 잘 보이시나요? 요거 차트를 줄여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세 개만 거래 대금 나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니까 패스하고 요거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확대를 했을 때 2024년 6월입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 날. 자, 여기만 보더라도 어떻죠? 거래 대금이 터진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다시 올라왔죠. 거래 대금이란 들어왔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나 더 앞에 있던 거, 자,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요거니까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 대금을 갖고 왔던 그 뉴스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같은 부분도 있고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지만 자회사만 봐도 지금 SK온, SK 웹무브, SK IT, 아이테크놀로지 등등 되게 많잖아요. 계열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효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거는, 실적 기대감으로 상한가까지 찍었던 놈이 실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다시 우상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최대한 쌀 때 또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세력주, 즉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세력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이나 영상이나 종목 같은 경우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3개월 만에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잖아요. 마이너스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 시작한 다음에도 구독자님들이 플러스 5명이 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시면은 왜지 싶으실 텐데,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골라드리는 그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는 세력주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짜증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흔치 않죠.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슈팅이기도 하고요. 돌릴 때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놈의 새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기간 길어지겠네. 이 정도가 조금 짜증나는 것 뿐이지.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주봉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꼭대기 끝에서는 말고 꼬리를 제외한 몸통 꼭대기를 만졌을 때요. 얘가 지금 벌써 두 번째로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위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추세를 바꾸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 실렸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추세선을 지금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요거 주봉상 있는 요거 이평선 위에 저항선으로 보이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을 다시 뚫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세력이 알아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세력이 만들어 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차트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믿는 거는 이겁니다.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 얼마냐 이게? 무려
거래대금만 8,200억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하루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밑에서 지지선으로 보일 수 있는 놈이 요거 연두색 이평선 60선입니다. 요거에 지금 닿는다고 했을 때가 10만 한 1,000원 정도가 될 텐데, 이걸 닿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할 때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확인이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게, 여기 닿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돌려서 올릴 때 차라리 매수가를 1,000원, 2,000원 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하게 돌렸다라는 게 보일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딴 때 과하게 또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미국의 나스닥처럼 올라가 주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중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냅두고, 일단 저희는 거래대금 보고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본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거대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SK온이 만약에 진짜 상장을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행복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그 타점이 앞으로 있는 추세에서 가장 싼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 나왔던 내용, SK온 계륵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되긴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키우곤 싶은데 또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주가로 지금 실적 하회라는 내용으로 같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고, 얘가 다시 돌릴 때에는 다시 석유화학에 대한 내용이나 SK온에 대한 내용이나 지배구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상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일단 붙여줄 거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SK이노베이션 좀 돌려서 빨리 올라가자 마음을 담아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타점 관련돼서 문자로 수급을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여기다 한 통 보내주시면 제일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